KTN 오늘의 주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는 오는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경찰이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통제를 거부하는 20대 정신질환자에게 30발 이상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면서 또다시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5연패를 달성한 후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한미동맹에 관한 내용이 담긴 친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김은혜 대한민국 홍보수석은 친서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산업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솔직한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미국의 제조업 성장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외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아시아와 유럽의 핵심 동맹국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일 동맹국들이 이 법안이 자국 자동차 제조사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위반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율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한 8월 16일 이후 급감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친서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친서를 보낸 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언급한 것은 진전된 협력의 의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서를 윤 대통령의 순방의 결과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4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한 뒤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한 사실을 언급하며 외교 당국의 다양한 협의를 촉진한다는 점에 한일 정상 간 생각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 긴밀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는 5일 오는 11월부터 하류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감산 폭입니다. 오페크 플러스는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감산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유국들의 이번 감산 결정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발표에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5일 성명을 통해 에너지 국제 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높아진 에너지 결정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강도 높게 대응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과
단기에 국내 에너지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첨단 기술 유출을 막으려고 추진하는 해외 투자 심사 법안이 한국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급격히 높아진 대중국 투자 장벽에 부딪힌 미국 기업이 관련 첨단 기술이나 개발 역량이 있는 한국을 대안 투자처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북한 등 우려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첨단 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국가 핵심 역량 수호 법안 NCCDA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법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근까지 알려진 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경제 등 국가 핵심 역량에 적용됩니다. 코트라는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투자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에 비슷한 수준의 투자 모니터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한국 기업의 대중국 첨단 기술 투자 심리를 더 까다롭게 하라고 요청하거나 아예 이 법을 외국 기업에 적용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트라는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중국 대신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경찰이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통제를 거부하는 20대 정신질환자를 향해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가 흉기를 버리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자 30차례 이상 총격을 가해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정신질환자 벅스의 가족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칼을 쥐고 놓지 않는다며 지난 2일 오전 5시경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벅스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벅스가 칼을 쥐고 놓지 않자 경찰은 처음엔 테이저건을 사용합니다. 이후 벅스가 경찰에게 덤벼들면서 경찰은 총을 발사했습니다. 경찰이 정신질환자였던 벅스에게 발사한 총은 무려 30발이 넘습니다. 경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도 터무니없이 많은 양입니다. 제임스 화이트 디트로이트 경찰청장도 경찰관들이 벅스를 쏴 숨지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벅스가 흉기를 버리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일종의 저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변호사는 벅스가 가족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왜 정신질환이 있는 시민에게 30차례 이상 총을 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총성이 그치지 않아 범죄 집단 간 총격전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5연패를 달성한 후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101승 60패의 기록으로 2번 시드와 홈구장의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아직 내셔널리그 디비전 상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시드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6번 시드의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시작하며 3전 3선승제의 우승자가 브레이브스와 경기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브레이브스는 카디널스와 3승 3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으며 필리스와는 11승 8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승리팀과 오는 11월부터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내셔널리그 챔피언 시리즈 진출을 놓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오는 2024년 말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전화와 태블릿, 카메라에 대한 충전 단자 표준을 USB-C 타입으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유럽 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충전기가 하나로 통일되면 2억 5천만 유로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EU 표준을 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지난 2012년부터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과 달리 독자적인 충전 단자를 고수해왔습니다. 애틀랜타 한인 원로 목사회와 교회협의회는 5일 로렌스빌 소재 락스프링스 공원에서 야유 예배를 가졌습니다. 교회협 측은 이날 야유회에서 윤도기 원로 목사회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점심은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홍승원 신임 회장이 제공했다고 교협 측은 전했습니다. 동남부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2일 애틀랜타 미랄센터에서 이사장 2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체육회 측은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초대 이사장을 맡은 백이성 전 한인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후 김순영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영 신임 이사장은 지난 6월 제1회 전 미주 캔사스 장애인체전에 동남부 장애인체육회 단장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